75세 할머니가 손녀의 그림 한 장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8살 아이가 그린 검은 꽃과 빨간 X 표시. 과연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린이가 큰 도화지에 집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거실은 노란색, 할머니 방은 연두색. 하지만 스튜디오 방에 오자 아이의 손이 멈춥니다. 검은색과 회색으로 방을 칠하고 문손잡이 옆에 빨간 X를 그으며 아빠가 화내면 저 방에서 불 켜고 큰 소리로 음악 틀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도 비밀이라고. 이 순간 정옥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본 수연이가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한 아이의 그림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75세 배정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봐 온 분이죠. 정년 퇴직 후 딸과 손녀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부터 8살 손녀 아린이의 그림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예쁜 색깔을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검은색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말이죠. 아이들의 그림에는 말로 하지 못하는 속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아린이가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지켜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새벽 6시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시장 보는 날입니다. 배정옥 할머니는 오래된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아침 공기 속에는 골목 어기 군고구마 굽는 연기와 떡집에서 나오는 찹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분필가루가 묻던 손으로 아이들 그림을 쓰다듬어 주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 퇴직한 지도 5년이 지났네요. 75세의 나이에도 정옥 할머니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단련된 체력이었죠.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집에 있을 손녀 아린이가 생각났어요. 요즘 들어 아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입을 다물어 버리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정옥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린이가 사과 좋아해서요.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8살짜리가 입맛이 없다니.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수다스럽더니. 정옥 할머니는 과일을 고르면서도 아린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가 달라진 건 한 달 전부터였어요.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그림 그리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화사하고 밝은 색깔을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검은색과 회색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단칸 전세방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딸 수연이는 43살의 나이에도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면서도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모습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사는 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클지 뻔히 보였거든요. 한편에서는 손녀 아린이가 낮은 책상 앞에 앉아
크레파스를 색깔 순서대로 가지런히 줄 세우고 있었어요. 아이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예전과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어요. 밝은 색깔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검은색과 회색 크레파스만 많이 달아 있었거든요. 외할머니, 오늘도 학교 끝나고 미술놀이해요. 아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8살 아이답게 순수하고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억지로 만든 미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린이랑 그림 그리는 게 할머니는 제일 좋아. 그런데 요즘은 꽃을 왜 어둡게 칠하니? 예전엔 분홍색, 빨간색으로 예쁘게 그렸는데 정옥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린이의 그림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의 그림에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40년 동안 미술을 가르치며 수없이 확인해온 사실이었습니다. 그냥요. 검은색이 예뻐서요. 아린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되물었을 텐데 오늘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사위라고 뜨는 걸 보니 이준성이었어요. 수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사위에게서 오는 전화는 대부분 돈 이야기였거든요. 수연아, 이번 달 촬영 대금 오늘까지 보내. 스튜디오 임대료가 밀렸다고 연락 왔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준성이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높았고 말하는 속도도 빨랐어요. 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정옥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 아린이 학원비, 각종 대출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을 말이에요. 사위는 프리랜서 촬영 감독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연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정옥 할머니는 아린이 책상에 놓인 종이를 슬쩍 보았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이었는데 역시나 검은색 꽃이 그려져 있었어요. 꽃잎은 모두 검은색이고 꽃 옆에는 가시처럼 삐죽삐죽한 문손잡이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빨간 X 표시가 있었어요. 같은 패턴이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검은색을 쓴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때로는 단순히 그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쓸 수도 있고 일시적인 선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모티프가 계속 반복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아린이처럼 평소 밝은 색을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두운 색만 고집한다면 그 속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옥 할머니는 40년 동안 미술교사로 일하며 키워온 직감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경험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 같은 상징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건 아이가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은 꽃, 가시 같은 문손잡이, 빨간 X 표시.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필 냄새가 남은 손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그림을 봐온 정옥 할머니였기에 아린이의 변화가 더욱 눈에 띄었어요. 밝고 화사한 색을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두운 색만 쓰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아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할머니 나왔어요.
라며 신나게 뛰어왔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정옥 할머니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며 아이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평소보다 걸음도 느렸어요. 아리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요. 아린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것 같았는데 역시나 검은색이 줄을 이뤘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꽃의 중심이 텅 비어 있고 꽃잎은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는 문손잡이가 삐죽삐죽하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빨간 X 표시가 어제보다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40년간의 교직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색깔 선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빨간 X 표시가 계속 나타나는 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리나,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여기요. 아린이가 빨간 X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아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방은 가지 말라고. 누가? 아빠가. 정옥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시, 금지 표식, 반복된 검정색, 그리고 특정 공간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아이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리나,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모르겠어요. 아빠가 화내면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소 밝고 수다스럽던 아린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정옥 할머니는 더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더 위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날 저녁 사위 이준성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은 붉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촬영 잘 됐어요. 다음 주에 큰 프로젝트도 들어오고. 하지만 정옥 할머니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말은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그림 봤지? 요즘 검은색만 써서 걱정이네. 정옥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예술은 자유예요. 애가 검은색 좋아할 수도 있지.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준성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라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 수연이는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린이 자고 있어. 아, 그래. 미안. 그런데 장모님, 아이 교육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준성은 웃으면서 아린이의 그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보다 촬영비 문제가 더 급해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스튜디오에서 계약 해지한대요. 그럼 우리 집 평화도 없어지고요. 은근한 협박처럼 들리는 말투였어요. 돈 문제를 들먹이며 다른 문제들을 묻어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준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정옥 할머니는 수연이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최근에 아린이가 이상하지 않니? 말수도 줄고 그림도 달라지고. 엄마,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성장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수연이의 대답도 어딘지 모르게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린이의 그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검은 꽃, 가시 같은 문손잡이, 빨간 X 표시. 그리고 저 방은 가지 말라고, 아빠가 화내면 무서워요라는 아이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이 그림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가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아린이의 경우는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특정 공간에 대한 두려움, 반복되는 상징, 그리고 평소와 완전히 달라진 행동 양상. 정옥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이의 신호를 제대로 해독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괜한 오해였다면 가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린이는 또 다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세밀했어요. 꽃의 가시가 더 날카롭게 그려져 있고 문손잡이 주변에는 작은 검은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 표시처럼 보였어요. 정옥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라는 걸 말이에요. 40년간의 교직 경험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린이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린이를 학교에 보낸 후 정옥 할머니는 천천히 학교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학교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교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90년대 석유난로 냄새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아이들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린이 할머니시죠? 김소영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20대 후반의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정옥 할머니보다 한참 어렸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린이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에서 좀 이상해서요. 아, 저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김소영 선생님의 말에 정옥 할머니의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고 급식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들이 색깔이 한 가지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역시 그렇군요. 집에서도 계속 검은색만 써서 걱정이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마음을 정하고 본격적인 미술 치료식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아린이가 돌아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아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정옥 할머니는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도화지와 다양한 색깔의 크레파스를 준비해 두었어요. 아린아,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한 놀이를 준비했어. 그림 이야기 놀이야. 그림 이야기 놀이요? 아린이의 눈에 잠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 속 등장인물들이 무슨 말을 할지 상상해 보는 거야. 재미있을 거야. 정옥 할머니는 40년간의 교직 경험을 총동원해 아이가 편안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아린이가 평소 그리던 그림을 그리도록 했어요. 아린이는 예상대로 검은색 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검게 칠하고 옆에는 어김없이 가시 같은 문손잡이를 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했습니다. 우와, 예쁜 꽃이네. 이 꽃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까? 비밀꽃. 아린이의 대답에 정옥 할머니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심장했어요. 비밀꽃이구나. 그럼 이 꽃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잠깐만, 문에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 아린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꽃이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옥 할머니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손신호를 만들었어요. 아린아, 이제 손가락으로 답해보자. 맞으면 손가락 하나, 틀리면 손가락 둘, 알겠지? 아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손잡이 옆에 X는 위험하다는 뜻이야? 아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이야? 다시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때가 있어? 또 손가락 하나. 정옥 할머니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의 대답들이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건 사위 준성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네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정옥 할머니가 인사했지만 준성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눈빛이 험악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린아, 뭐하고 있어? 준성이 아린이에게 물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위압적이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린이는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성이 아린이의 그림을 보더니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또 이런 그림이야? 아린아, 예쁜 색깔로 그려. 맨날 검정색만 쓰면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서 준성은 아린이의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 그거 제 그림이에요. 아빠가 봐도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려? 할머니가 이상한 걸 가르치시나? 준성이 정옥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적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아린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라네. 그래도 아이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너무 간섭하지 마시게. 준성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린이의 그림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아빠. 아린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만 준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턴 예쁜 그림 그려. 알겠지? 그 순간 정옥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아린이의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준성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아이의 반응을 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린이는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린이는 울음을 참으며 구겨진 그림을 쳐다봤고 정옥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10시 집안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린이의 구겨진 그림과 준성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온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위의 스튜디오 방문에 도어락이 달려 있었어요. 언제 설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문고리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전자 도어락이었어요. 작업실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복도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정옥 할머니를 본 준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방문 앞에 서서 정옥 할머니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은 저쪽이잖아요. 준성이 손가락으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 할머니는 아래층 이웃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마주친 거예요. 어머, 선생님. 요즘 위층에서 소음이 좀 있어서요. 이웃은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는데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불편한 일이 있어도 잘 말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소음이요? 네, 어젯밤에도 문 쾅 닫히는 소리에 깼어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아픈가요?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정옥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린이의 울음소리라는 게 분명했어요. 몇 시쯤이었나요? 밤 11시 넘어서요. 그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어젯밤이 제일 심했어요. 뭔가 다투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웃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옥 할머니는 마음을 정하고 3가지 종류의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증언, 둘째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셋째는 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었어요. 우선 담임 선생님과 이웃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관찰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아린이의 그림들과 행동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신경 쓰였어요. 준성이 계속 촬영비를 요구하는데 그 내역이 투명하지 않았거든요. 어제도 노란 서류 봉투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는데 촬영비 정산이라고 적힌 종이 뭉치였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줄짜리 합계가 적혀 있었는데 모든 항목이 현금 결제로 되어 있었어요. 현금 영수증도 없고 날짜는 주말 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허위 청구의 냄새가 났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상한 서류를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돈이 얽히면 사람의 표정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도 오랜 인생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옥 할머니는 주민센터 가족상담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이가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옥 할머니는 아린이의 그림 변화와 행동 패턴, 그리고 가정 내 분위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경제적 통제도 학대의 일종일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지속적으로 같은 신호를 보낸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객관적인 데이터로 남겨두세요. 아이 그림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의 패턴이 명확하다면 의미가 큽니다. 상담사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9시경 준성이 택배 상자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짜 미소를 지으며 기분 좋은 척했어요. 장모님, 새 카메라 렌즈예요.
예술에는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상자를 펼치니 중고 렌즈가 들어 있었는데 영수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렌즈의 상태를 보니 새 제품이 아니라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좋은 렌즈네. 얼마 정도 하는 건가? 아, 그건 지인한테서 좋은 가격에 샀어요. 준성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가격도 말하지 않고 영수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옥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거짓말하는 사람의 패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수증은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거래에는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그 흔적을 감추려고 한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촬영일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요즘 계속 정산서를 보내시네요. 아, 네. 요즘 운 좋게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와서요. 하지만 준성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읽혔어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지만 눈동자가 자꾸 다른 곳을 향했고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아린이의 지속적인 신호, 이웃의 증언, 수상한 금전거래, 그리고 준성의 수상한 행동들.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모두 연결해 보니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정옥 할머니는 내일부터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정옥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전야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그날 준성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어요. 오후부터 전화를 계속 받더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수연아, 오늘도 돈 못 보냈지? 내가 몇 번 말했어. 준성이 수연이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거칠었고 얼굴도 붉어져 있었어요. 여보, 내일 아침에 보낼게. 지금은 은행도 문 닫았잖아. 내일? 내일 되면 다 늦어. 장모가 이상한 소리하고 다녀서 고객들이 도망갔다고. 준성은 정옥 할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한테도 안 했다고요? 그럼 왜 담임 선생이 아린이 상담받자고 전화했겠어요? 준성은 이미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정옥 할머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른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린아, 이리 와. 정옥 할머니가 아린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준성이 아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데려갈게요. 할머니는 집구석만 신경 쓰세요. 어디 데려가요? 아린이가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준성은 아린이를 억지로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린이가 할머니라고 소리쳤지만 준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급하게 112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준성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능숙하게 대응했어요. 경찰관님, 촬영장 갑니다. 아이가 아빠랑 있을 자유도 있잖아요. 장모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도 명확한 증거 없이는 개입하기 어려워했어요. 겉보기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수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히 더 자극하면 아린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딸의 말에 정옥 할머니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아린이를 지켜주지 못했나?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성이 아린이를 데리고 나간 후 정옥 할머니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녹음한 아이들 합창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제자들이 선물로 준 거였죠.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정옥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아이들의 떨림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지. 포기하면 안 돼.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소리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웃이 들었다는 밤중의 소음과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 증거가 사라져도 패턴은 남는 법이니까요. 정옥 할머니는 급하게 수첩을 꺼내 오늘 일어난 일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준성이 화를 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린이의 반응은 어땠는지 모두 적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준성이 아린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린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린아, 괜찮아? 정옥 할머니가 다가가려 하자 준성이 막아섰어요. 괜찮아요. 그냥 촬영장이 시끄러워서 좀 놀란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린이의 표정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준성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찍 재우세요. 내일은 조용히 지내겠죠? 준성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밤 11시쯤 정말로 스튜디오 방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얕은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이웃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아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일찍 나갔고 수연이도 출근했어요. 아린이와 둘만 남은 시간, 정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큰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아린아, 오늘은 뭐 그릴까? 하지만 아린이는 크레파스를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제 일이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그릴게. 정옥 할머니는 집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방, 부엌을 차례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린이를 쳐다봤어요. 우리 집이야. 아린이도 같이 그려볼까?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방 부분에 검은색으로 큰 X를 그었어요. 어제보다 더 진하고 크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정옥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아린이는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린이의 상태가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아이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계속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린아, 할머니랑 특별한 그림을 그려보자. 정옥 할머니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으로 아이가 더 위축되었지만 그림을 통한 소통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 지도를 그려보는 거야. 방마다 색깔을 정해보자. 안전한 방은 따뜻한 색깔로, 무서운 방은 차가운 색깔로. 아린이의 눈에 잠깐 관심이 생겼습니다. 집 지도라는 말에 뭔가 끌리는 게 있었나 봐요. 큰 도화지에 아린이는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노란색으로, 정옥 할머니 방을 연두색으로 칠했습니다. 엄마 방은 주황색이었어요.
하지만 스튜디오 문 부분에 오자 손이 멈췄습니다. 이 방은 어떤 색깔로 칠할까? 정옥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린이는 검은색과 회색 크레파스를 집어서 스튜디오 방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 옆에 또다시 빨간 X를 그었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크고 진하게 말이에요. 아린아, 이 방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어?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화내면 저 방에서 불 켜고 큰 소리로 음악 틀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도. 정옥 할머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이가 직접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림으로만 표현하던 것들이 드디어 말로 나온 거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네. 비밀이라고. 아빠랑 나만의 비밀이라고. 아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참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가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아린이의 그림을 본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수연이는 집 지도를 보더니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았어요. 특히 스튜디오 방의 검은색 칠과 빨간 X를 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정말로 무서웠어. 수연이가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카드 비밀번호 물어보고 내 전화도 확인하고 촬영비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허위 청구야. 내 명의로 소액 대출까지 받았어. 수연이의 고백에 정옥 할머니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무서웠어, 엄마. 아린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나 혼자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어. 수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정옥 할머니는 딸과 손녀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증거로 싸우자. 감정으로는 못 이겨. 그날 오후 정옥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담임 김소영 선생님과 주민센터 상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김소영 선생님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린이의 그림 변화와 행동 패턴을 학교에서도 기록하고 있었어요. 상담실에서 정식으로 면담을 진행해 볼게요. 상담사도 즉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에 나타난 연속성과 언어 신호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경제적 학대 관련해서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린이의 그림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이웃의 증언을 날짜와 함께 기록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성의 허위 촬영비 청구서들이었습니다. 노란 봉투 속 정산서들을 꺼내서 수연이의 계좌 이체 내역과 대조해 봤어요. 입금이 없는 날의 청구서, 심야 시간의 현금 결제,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청구.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이날은 촬영이 없었는데도 청구서가 나왔어. 수연이가 달력을 보며 확인해 줬습니다. 준성이 집에 있었던 날인데도 촬영비가 청구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영수증들 전부 복사본이야. 원본은 없어. 수연이의 말에 정옥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체계적인 사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에 대한 정서적 통제, 수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권력 남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준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마 낮에 무슨 일이 잘 풀린 모양이었죠. 오늘 큰 프로젝트 계약했어요. 다음 주부터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거실에 모여 있는 정옥 할머니와 수연이 아린이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왜들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린이 그림 때문에 상담받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담? 누구한테요? 준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학교 상담사한테요. 아이 정서 발달을 위해서요. 그런 건 내가 판단할 일이잖아요. 아버지 동의 없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준성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옥 할머니와 수연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일인데 왜 반대하세요? 정옥 할머니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준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넘어갔을 상황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그날 밤 집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딸도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린이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후 월요일 오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여성 청소년 전담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상담사와 담임 선생님이 충분히 준비를 도와주었거든요. 김소영 선생님은 아린이와의 정식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기록을 남겨뒀고 상담사는 정옥 할머니가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어요. 특히 아린이의 그림 변화 패턴과 시간대별 행동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박지은 경찰관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가정 내 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성은 스튜디오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성 씨 계신가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박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준성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뭔데요? 갑자기 경찰이 왜 나와요? 준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 상담건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금전거래 관련해서도 질문드릴 게 있고요. 금전거래요?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셨나? 준성이 정옥 할머니를 노려봤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산서 원본과 장비 구입 증빙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박 경찰관의 요청에 준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장모가 꾸민 일이라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영장을 준비해온 상태였어요. 상담사가 미리 법적 절차를 안내해줬거든요. 스튜디오 방 문이 열렸을 때 정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수선했거든요. 카메라 장비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경찰관이 책상 서랍을 열자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동일한 양식의 정산서 복사본이 7세트나 있었고 각각 다른 날짜와 금액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건 업무용 서류예요. 준성이 변명했지만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파일들의 타임스탬프가 줄줄이 남아 있었거든요. 같은 사진을 날짜만 바꿔서 여러 번 청구하셨네요. 박 경찰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의 촬영인데 마치 여러 번 촬영한 것처럼
속여서 비용을 청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뭔가요? 옆집에서 제공한 CCTV 영상도 결정적이었어요. 밤마다 아린이와 준성이 스튜디오 방 앞에서 실랑이 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거든요. 정서적 학대 정황과 경제범죄 혐의로 동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을 때 정옥 할머니는 조용히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아이의 말이 막힐 때 그림이 대신 말합니다. 같은 모티프가 3주 연속 반복되었고 금지 표식이 스튜디오 문 옆에만 그려집니다. 정옥 할머니는 아린이의 그림들을 시간순으로 펼쳐 보였어요. 검은 꽃에서 시작해서 가시, 문손잡이, 빨간 X까지 모든 변화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소영 선생님도 학교에서 작성한 관찰 기록을 제출했어요. 행동 변화의 시점과 그림 변화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이가 보내는 일관된 신호라고 판단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준성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어요. 예술가 집에 검은 그림 있으면 다 범죄자예요? 이건 과도한 해석이라고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40년 교직 경험의 무게로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그림은 색깔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 계산은 그림보다 더 또렷하네요. 그 순간 박 경찰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허위 촬영비 견적서를 보낸 이메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동일한 사진을 날짜만 바꿔서 첨부한 기록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어요. 2월 15일, 3월 2일, 3월 20일 같은 촬영 사진을 각각 다른 프로젝트라고 청구하셨네요. 총 18건의 중복 청구가 확인됩니다. 컴퓨터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분석한 결과 모든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어요. 실제로는 월 2-3회 정도의 촬영이었는데 마치 매주 촬영한 것처럼 속여서 비용을 청구했던 거죠. 그리고 아린이와의 면담에서 나온 진술도 있습니다. 상담사가 작성한 전문 기록에는 아이의 말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이를 직접 출석시키지는 않았지만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언이었습니다. 준성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아린이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연이는 벽에 기대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정옥 할머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끝났어, 수연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정옥 할머니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린이는 학교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이에게는 좋은 결과만 알려주면 될 일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안전한 집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준성의 정서적 학대와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일부 인정했어요. 완전한 승소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아린이와 수연이의 안전을 확보한 거였죠. 수연이는 아린이와 함께 임시보호시설을 거쳐 작은 전세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비좁았지만 마음만은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에 자물쇠를 걸 필요가 없었고 밤에 소음에 깜짝깜짝 놀랄 일도 없었거든요. 엄마, 이 집이 훨씬 좋아요. 아린이가 새집 거실에서 팔을 쭉 뻗으며 말했어요. 공간은 전보다 작았지만 아이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이사 첫날 동네 지물포에서 새 도화지와 색연필을 사왔어요. 이제는 모든 색깔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이제는 검은색 말고 다른 색으로 칠해도 돼요?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몇 달 동안 검은색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다른 색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꽃은 내 마음이 정하는 거야. 어떤 색이든 상관없어. 정옥 할머니의 말에 아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아린이는 처음엔 여전히 검은색을 집으려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분홍색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꽃잎 하나를 분홍색으로 칠하고 다음 꽃잎은 노란색으로 그 다음은 연두색으로 칠했어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 꽃 이름은 뭘까? 정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행복꽃이요.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아린이의 대답에 정옥 할머니와 수연이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비밀꽃에서 행복꽃으로 바뀐 이름이 모든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옆에서 집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새 집의 구조를 그리면서 각 방마다 따뜻한 색깔로 칠했습니다. 검은색이나 빨간 X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컸거든요. 정옥 할머니는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우리는 증거로 싸웠고 이제는 마음으로 회복할 거야. 꽃은 다시 피어나는 법이야. 창문 밖으로는 동네 골목의 정겨운 풍경이 보였어요. 붕어빵 수레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냄새,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저녁 준비하는 집집마다의 따뜻한 불빛들. 정옥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꽃은 신호였고 빨간 X는 경고였다. 이제 아이의 그림 속 문은 활짝 열렸다.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우리는 다시 깊이 숨을 쉴 수 있다. 며칠 후 아린이는 학교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왔어요. 선생님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속에는 할머니, 엄마 아린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배경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여러 색깔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집 그림이었어요. 문손잡이에는 가시가 없었고 꽃잎은 분홍, 노랑, 연두가 예쁘게 섞여 있었어요. 그림 오른쪽 구석에는 작고 둥근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린아, 이 동그라미는 뭐야? 정옥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건 안전하다는 표시예요. 할머니가 지켜주는 집이니까요. 아린이의 말에 정옥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이가 이제 진정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김소영 선생님도 아린이의 변화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무엇보다 그림에서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상담사 선생님의 정기 면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트라우마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족의 지지와 안정적인 환경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새삼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건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말이에요. 40년 동안 교사로 일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수연이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아린이도 너도 나도 모두 용기를 냈으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정옥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수연이가 진실을 털어놓을 용기를 냈고 아린이가 그림으로 꾸준히 신호를 보냈고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밤중에 문 닫히는 소리나 아이 울음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아린이의 새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문손잡이엔 가시가 없고 꽃잎은 여러 색깔이 섞여 있고 그림 구석의 둥근 동그라미는 안전함을 상징했습니다. 검은 꽃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거였어요. 이제 아린이는 마음껏 꿈꿀 수 있고 어떤 색깔로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꽃은 다시 피어나는 법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꽃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린이처럼 작은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린이의 검은 꽃이 다시 무지개 꽃이 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이웃이잖아요.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